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래스가 다른 영어 에픽 클래스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까지 들어보신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저희가 스킬 4, 5를 미리 당겨서 했고요. 오늘은 스킬 2하고 3를 다룰 건데 이번에는 스킬 3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의외로 많이 자주 등장을 하고요. 많이 쓰이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모토가 뭡니까? 중요한 거 먼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킬 3부터 할 겁니다. 사실 스킬 2는요 덜 나오기도 하고 금방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저 관계대명사라니까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많은 관계대명사 중에서 사실은 전치사하고 쓰이는 거는 거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which, whom 정도만 다룰 거예요. 먼저 사랑에 대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We cannot really love anyone with whom we never love. 이런 멋진 문장인데요. with whom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봅시다. 사실 똑같아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with whom 그게 관계대명사든 아니면 전치사가 나오는 관계대명사든 그 앞에서 일단 끊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석 뭐 문제 없으시죠? We cannot really love anyone.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끊고요. with whom 여기서 전치사의 의미를 넣어서 같이 해석해주면 됩니다. 어떤 누구? 그 누군가 함께 we never love. 절대 웃지 않는, 같이 웃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무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 아무나가 어떤 아무나냐면은 우리가 같이 웃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같이 웃고 이런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절대 그 사람으로서 웃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with의 의미만 잘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똑같이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love에 대한 얘기입니다. Love is the condition.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in which가 나와서 그런데 간단하다고 했죠? 컨디션을 여기서 끊고 어떤 상태라고 한번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의 의미를 넣어서 그 컨디션 안에서 the happiness of another person is essential to your own happiness. 그래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멋있는 말인데 사랑이란 이 사람이 정의하는 사랑이란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 그 상태 안에서는 뭐가 필수적이에요? happiness of another person. 다른 상대방의 그 해피니스가 되게 이센셜한 거죠. 이센셜은 뭐냐면요. 필수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행복의 필수적인, 즉 이 사람이 행복해야만 내가 행복한 그런 상태가 사랑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사실 which로 연결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고요. 이 말을 넣어서 그 상태 안에서 그런 상태라고 끝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이번에는 이제 love가 아니라 education이네요. Education is the foundation upon which we build our future. 이렇게 나오죠. upon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upon은 그냥 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foundation, 저번 시간에도 나왔는데 기반이란 뜻이고요. 교육이란 기반이야. 근데 어떤 기반? 그냥 기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upon의 의미를 넣어서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future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기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말로 이제 좀 매끄럽게 번역하려면은 해석하려면은 그런 기반 해가지고 마무리 져주면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ink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려운 게 45라고 된 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쭉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끊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감이 오셔야 되는데, 네, 여기 is가 나오죠. 그렇죠? 원래 문장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The ink is prejudice. 근데 잉크는 편견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떤 잉크, 요 부분이 핵심인데요. 어떤 잉크라고 먼저 물어보고요. with which를 해석해주면 되는데 그 잉크와 함께 어떨까요? 일단 is written부터 볼게요. is written은 write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쓰여지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반복해주고 있는데 be 플러스 pp 하면 뭐뭐 되다, 지다라는 뜻이고 history is written 그러면은 역사가 쓰여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잉크와 역사가 쓰인 잉크? 좀 이상하죠?
그래서 with는 뭐뭐와란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뭐뭐로서라는 도구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잉크로 역사가 쓰인 잉크. 그러니까 역사를 쓰는데 뭘로 쓰느냐? 잉크로 써요. 근데 어떤 잉크? 바로 prejudice라는 잉크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역사가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자기 편견이나 주관이 섞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냉혹하게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역사란 다 편견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 편견이 되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자기 주관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냉소적이거나 좀 찌르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작가입니다. 그런 잉크는 하고 prejudice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21번으로 보겠습니다. Mathematics is the language. 여기 또 with which 나왔네요. 그렇죠? With which God has written the universe. 자, 여기서 역시 끊고 어떤 언어냐? Mathematics language인데 수학은 언어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떤 언어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그 언어와 함께가 아니고 그 언어로서가 되는 거죠. 그 언어로서 God has written the universe. have 플러스 pp는 뭐뭐 했다, 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God이 지금까지 universe를 써온 그런 언어는 뭐냐? 뭘로 썼느냐? 바로 mathematics다. 여러분들 이 말 잘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는 혹시 이제 수학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 아실 수가 있는데 저희 그 수학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조개 모양부터 이 사람들의 뭐 비율이라든지 몸의 신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수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마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한 그런 이제 인체 모형 이렇게 그 수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이란 언어로 신은 유니버스를 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이 우주를 써내려간 언어 이렇게 그 언어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면 조금 더 매끄럽게 해석이 끝나겠습니다. 19번으로 가볼게요. There are 2 days in the week. 이거는 30밖에 안 되지만 약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잘 읽히는지 보세요. There are 2 days in the week about which I'll never worry. Yesterday and tomorrow. 자, 일단은 there is there라는 뭐뭐가 있다는 뜻이고요. 2 days in a week. 여기까지 하면 좀 말이 안 되죠. 한 주에 이틀이 있다. 말이 안 되죠. 7일 있어야지, 이틀이 있어야지.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2 days.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in the week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묶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제대로 안 묶고 그냥 가면요. about which가 가리키는 게 week로 해석해버리면 조금 이상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전치사 안 붙을 때도 which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보다는 이렇게 건너뛰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여기서는 문맥상 보면은 which가 가리키니까 그 주에 대해가 아니고 그 날들에 대해. day라는 게 Monday, Tuesday 이런 da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 7개 중에 7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나는 which about which 그 날들에 대해서 I'll never worry 걱정을 안 하는 게 있다. 뭐냐? Yesterday and tomorrow. 그래서 뭐 나는 뭐 월요일하고 화요일 걱정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알았더니 사실 되게 멋진 말이 나왔죠. 어제와 내일 이 2 날들은 결국 후회해봤자 지나간 거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고 tomorrow 뭐 미리 걱정해봐야 물론 미리 걱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을 저희가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과거의 일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 취지의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조금 머리 아프실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전치사의 의미를 같이 넣어서 또 되게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렇게 바로 오던 그런 구조에서 사실 그 전치사 하나 더 들어간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치사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만 해주면 되고요. 지금까지 좀 연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몸에 익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머리 식히고 오셔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여러분들 잘 쉬었다 오셨습니까? 저희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요거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22번 볼게요. 조금 길긴 한데 The summer camp will include programs in which participants can receive flight instructions from professional pilots. 역시 고3 모의고사라네. 조금 길어요. 단어도 좀 어렵고. 자, in which는 눈에 금방 띄실 거고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라고 질문하면 되는데 사실 그 다음이 조금 어렵죠. 서머 캠프에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뜻인데 include는 포함하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 단어들 한번 볼게요. 단어가 좀 많은데 participant 하면은 참가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ceive는 받다죠. 그 다음에 flight는 비행입니다. 그리고 instruction은 교육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fessional은 당연히 전문직, 아주 프로페셔널한 파일럿.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이란 뜻입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 안에서 간단하다고 했죠. 어떤 프로그램들 하고선 끊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의미를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 안에서 participants can receive flight instructions. 참가자들이 비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누구로부터? 프로페셔널한 파일럿들부터. 그런 프로그램.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Citizens should seek out the opinions of intelligent people with whom they disagree. 자, 일단 with whom 딱 들어오시죠? 그래서 people의 opinion을 찾아야 된다. 요건데 어떤 people? 여기서 이제 핵심이 요건 거죠. with whom. 그 다음에 they disagree. 일단 citizen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citizen은 시민이라는 뜻이고요. seek out은 사실 안 써도 되는데 seek out까지 하면은 찾다라는 뜻입니다. 뭘 구하다 이런 의미의 찾다예요. 그리고 opinion은 이제 당연히 의견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의 의견을 찾아야 되느냐. 자, 여기서 끊는 거죠. 어떤 사람들 with whom 그 사람들과 they disagree 그들이 disagree하는. 자, disagree는요 with랑 같이 쓰여서 누구와 의견이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with가 요 앞으로 온 건데 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른. 그러니까 citizen이라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의견이 같은 사람 찾는 거는 소용이 없다.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 찾아서 자꾸 토론도 해보고 다른 생각도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agree. 참고로 disagree의 반대말입니다. dis를 빼면은 agree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과 의견이 다른 그 사람들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24번으로 갈게요. Human movement can be affected by the environment within which the movement takes place. 이것도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within which부터 볼게요. Human movement can be affected.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죠. be affected 하면은 be 플러스 pp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지만 뭐뭐 되다, 뭐뭐 지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affect는 무슨 뜻이냐면요. 영향을 미치다예요.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environment,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여기서 이제 끊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환경? within which, with가 좀 어려운데 그 사실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그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그 환경 안에서는 the movement takes place. take place라는 건요. place는 여러분들 되게 쉽죠. 장소란 뜻이고 take는 가져오잖아요. 장소를 가져오다 어떤 일이 벌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movement가 일어나는 그 환경 안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 움직임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말이 조금 어렵지만 사람은 human movement, 사람의 움직임, 여기서는 행동 뭐 정도로 좀 넓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은 그게 일어나는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다. 25번으로 갈게요. We use the reaction of others towards us as mirrors in which we see ourselves and determine our self-worth.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and가 붙으면 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잖아요. 영어에서 and가 붙으면은 사실은 어디서 묶어지는지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60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which로 볼게요. 일단 which를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우니까 towards us도 끊을게요. toward도
발음이 뭐뭐 쪽으로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as mirrors. 이것도 끊을게요. 근데 이제 결국은 in which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네, mirror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mirror, 어떤 mirror? mirror로서 작용을 한대요. 뭘로? 그 mirror 안에서는 in which we see ourselves and determine our self-worth. 이게 이제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determine은 결정하다고, 네, self-worth는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determine our self-worth, 우리의 자존감을 보는 그런 미러로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런 리액션을 보고 그거를 거울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울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 그러면은 그래, 내가 한 일이 좋구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했어. 그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라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거울 삼아서 행동한다 라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문장의 그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습니까?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 들어간 문장이 전반적으로 좀 길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되게 딱딱한 격식체, 그래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 치면은 되게 뭐 인포멀하고 짧은 문장이 잘 없고요. 다 문장을 길게 늘려서 뭔가 학문적인 개념을 좀 효과적으로 요약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모의고사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해온 거고요. 중간에 나오지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에 읽어 가시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치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전치사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또는 거기에서는 그 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문장을 읽고 다시 그런 것들 하고 마무리 지면은 간단하게 해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러 번 읽다 보면요 많이 등장하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여러 번 문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술술 읽히네, 이 정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하는 감이 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강까지 했고요. 이제 바로 스킬 3강이 아니라 스킬 3까지 했고, 이제 남은 거 스킬 2죠. 그래서 관계사 whose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자 whose는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문장이 없어요. 저희가 문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의고사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좀 부담 없이 들으셔도 돼요. and, whose, and 이런 구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에 오는 걸 N1이라고 하고 뒤에 오는 걸 N2라고 할게요. 해석은 되게 간단해요. N1의 N2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정말 whose를 그냥 뭐뭐의, 그것의 라고 반복을 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N1에 N2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실게요. You shouldn't see a doctor whose office plants died. 자, doctor 나왔죠? 그 다음에 office plant예요. office plant가 이제 또 하나의 n이 연결됐고 중간에 후자가 끼면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어떤 의사? 그 의사의 office plant가, 그 의사의 사무실 식물이 죽은 의사는 보면 안 된다. 여기서는 see a doctor는 그냥 눈으로 본다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명을 잘 돌보지 못한 사람이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할, 환자의 생명을 잘 돌보지 못할 확률이 높아서 그렇겠죠. 이런 아주 재치 있는 말이었고요. 간단하시죠? 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reason that I talk to myself, 이건 좀 길어요. is because I'm the only one whose answers I accept. 이런 긴 문장이 나왔는데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The reason is that 하고서 이제 그 reason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reason 다음에 대시 나왔죠. 일단은 여기 대해서 한번 끊어줍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조금 높습니다. The reason that I talk to myself, 내가 혼잣말 하는 이유, 그쵸? 는 왜 그러냐? 내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one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one은 하나란 뜻이 아니라 사람이란 뜻도 되고 또는 뭐 그때 문맥에 따라서 어떤 사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유일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죠. 이 세상에 나 유할 독존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유일한 사람 whose answers 그 사람의 자 whose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의로 연결해 주면 된다고 했죠. 그 사람의 답변을 내가 accept 하는 되게 재치 있는 말인데 내가 혼잣말 하는 이유는 뭐 내가 다른 말 하면 다른 사람은 다 반박하는데 스스로는 그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혼잣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이제 그 혼잣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갈게요. A great truth is a truth whose opposite is also true. 또 이제 되게 역설적인 말이긴 한데 문장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20밖에 안 되죠. Great truth는 truth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truth냐.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고 어떤 진실. 근데 whose는 어떻게 연결한다고 했어요? 그 진실의 반대도 이렇게 연결해. 뭐뭐의로 연결해주면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진실의 opposite도 진실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great truth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선악, 흑백이 굉장히 간단하게 갈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great truth라고 부를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그 반대도 truth가 맞아서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위대한 진실이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용 해석 방법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됐지만 뭐뭐의 그 진실의 반대도 그런 진실하고 끝나면 됩니다. 자, 거의 다 몇 개 안 남았어요. I'm a mad dog. 이 사람 찰스 바클리라는 사람 아시나요?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I'm a mad dog. 나는 미친 개야. 라는데 좀 과격하게 얘기했습니다. 스포츠 선수답게.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죠. 어떤 개냐 이거죠. 그 개의 유일한 concern이라는 거는 걱정이라는 뜻도 되지만 관심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의 유일한 감심사가 바로 뭐냐? 위닝이다. 그러니까 나는 유일하게 이기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미친 개야 라고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개의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해석을 매끄럽게 하시자면 I'm a mad dog. 어떤 게 유일한 관심사가 이기는 것인 개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하면은 잘 해석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길어졌어요. 55예요. 갑자기 올라갔죠. 일단 단어 어렵습니다. 단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뭐 단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연습하는 거예요. 일단은 one, whose가 나오는 게 이런 거죠. Sovereign state is the one. 자, 여기부터 좀 어려운데 sovereign 하면은 주권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state는 여기서 국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one은 앞에 나오는 state를 반복하기 싫어서 이걸 대신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 금방도 얘기했죠. one은 사람으로 보통 해석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 나온 문맥에 따라서 앞에 나온 거 사실 받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state가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국가, 그 국가의 citizen들은 free, 자유로운 거예요. 뭐 하기 자유로워? To determine their own affairs without interference.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free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게 free하냐면은 그들의 affair, 일, 문제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해요? Without interference. 다른데 interference,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뒤에 부분은 좀 말이 길어져서 딱 어렵지만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주권 국가란 국가인데 어떤 국가냐? 그 국가의 국민들이 뭐뭐한 국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좀 어렵지만 이 초반부에 가져온 거는 이런 문제가 고3 문제 이 정도에 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 뒤에 말이 길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sovereign state is the one whose citizens are free 여기서 끝내도 말은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whose의 기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A child whose behavior is out of control improves when clear limits on their behavior are set. 이것도 이제 중간에 여러 개가 들어간 건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제 child하고 바로 나왔죠. 어떤 아이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아이의 행동, behavior 하면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improve는 나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행동이 통제를 벗어난 아이는 어떻게 된다? improves, 자기가 그 행동 자체가 다 개선이 된다는 거죠. 나아진다는 거죠. 왜? 언제? 그 다음부터는 clear limits, 뭐 어떤 행동의 제약이 딱 정해졌을 때.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지 마, 여기까지 하면 절대 안 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컨트롤, 아웃 오브 컨트롤한, 통제를 벗어난 아이들도 좀 나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 웬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요 부분에 whose가 뭐 어떻게 해석한다? 뭐의 라고 해석하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whose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네,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whose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끔 나오고 유용한 구문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내용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배웠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숙달될 때까지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